모의고사 그 시간 재고 꼭 풀어보시고요. 음원이라든지 답지는 반별 게시판에 있거든요. 그걸 미리 다운받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밖에 안 들어가질 거야. 오늘 저녁 지나면 안 들어가질 거니까 반별 게시판 꼭 들어가서 미리 다운받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거 답지 요청하시는 분인데 저도 답지가 없거든요. 테커스에서 주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다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이제 한번 달려볼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 부사절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부사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3대 절 중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절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끊어 읽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부사 그리고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긴 부사인데 덩치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미는 걸로 유명하다, 그렇죠? 근데 부사절이 되면 크게 적으세요. 문장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문장 수식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를 꾸며준다고요? 문장을 꾸며준다는 겁니다. 부사절은요. 부사절의 이제 형태를 조금 보시자면 접속사랑 주어 동사가 붙어서 거대한 부사가 되어줘야 해요.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문장은요. 조는 주어고 traveled가 동사예요. 그렇죠? 뒤를 보니까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접주동 이렇게.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이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사절인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문장에서 지웠을 때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문장에서 지금 이 문장이 없어져도 앞에 문장만으로 문장이 완성되죠. 부사절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이 부사절 같은 경우는 쓸모없는 수식어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수식어구가 주어 동사 있는 주절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이렇게 찍고 나와요. 여기 쓸데없는 게 나오니까 콤마를 찍고 나오죠. 근데 이 수식어구가 주어 동사 뒤쪽 편에 나오면 콤마를 안 찍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because부터 수지 was sick 이 문장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꾸미고 before부터 she got sick 라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준다는 겁니다. 항상 접속사가 붙은 쪽이 쫄병이에요. 뭐가 붙은 게 쫄병이라고요? 그래서 그 쫄병들은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여태 배워왔던 걸 정리해보자면 쫄병절의 형태는 명사절이 되거나 형용사절이 되거나 부사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사절은 말 그대로 쏙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간다면 쏙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형용사절은 말 그대로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죠. 오늘 배우는 부사절은 문장을 꾸며준다는 겁니다.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밑에 각자 나와 있는 접속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겠죠. 명사절 같은 경우는 1단계 접속사 that, if, whether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여기 why라고 바꿔주시고 how가 두 개 있으니까 한쪽을 y로 바꾸세요. 이거를 빨리 읽으면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답니다. 뭐라고요?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완벽한 문장과 함께 거대한 명사가 되는 거. 그리고 how, why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who, which,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점. 그리고 오른쪽 형용사절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시리즈, 사물이면 which 시리즈로 나온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how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얘들이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절이 되죠. 각각 뒤에 빠져있는 품사에 따라서 주격이 오기도 하고 목적격이 오기도 하고 소유격이 오기도 한다고 배웠어요. 오늘 배우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등분을 하면 돼요.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시간, 조건, 이유, 양보로 나눠서 배우는 이유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를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이유와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전치사와 항상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부사절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낼 때 위를 못 쓰는다라고 계속 물어볼 거고, 이와 양보의 부사절이 나올 때는 전치사랑 항상 비교를 할 겁니다. 밑에 있는 문장 3개를 보시고 어떤 게 명사절이고 어떤 게 부사절이고 어떤 게 형용사절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밑에 문장 3개 있습니다. 화이팅! 됐죠? 1번 문장은 무슨 절일까요? 명사절입니다. 왜? no가 동사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온 게 명사절이죠. 2번 문장은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이에요. 왜? 위치부터 웨어링까지 앞에 있는 스니커즈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은 무슨 절일까요? 부사절입니다. 이 문장 전체가 문장 전체를 꾸미니까요. 이렇게 전부 다 쫄병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 쫄병, 종속절의 특징이 전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계속하유 위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부사절 접속사들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들. 이 중에서 시간과 조건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뭐를 못 쓴다고요? 위를 못 쓴다. 3번 입력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이는 접속사들이 나오면 그냥 위를 쓰지 마세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제가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에서 위를 못 쓴다라고 했지, 여기에서 위를 못 쓰는 거지, 여기에서는 위를 쓸 수 있어요. 앞에서는. 접속사가 붙어있는 쪽에 위를 못 쓴다라는 거지,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앞에 종속절이 아닌 주절에는 무조건 위를 겁내이 많이 쓸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의 접속사 중에 한 개 잡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by the time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오늘 by the time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by the time 갑니다. 잘 들어요. by the time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 by the time이라는 거 의미 자체가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뭐뭐 할 때쯤 뭐뭐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by the time이 나오고 나서 그 문장의 동사가 과거형이다. 만약에 과거 시제다.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주절의 동사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과거 완료예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가 벌어질 때쯤에는 이미 과거 완료로서 뒤에 문장 동사를 끝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쓰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나오는 시제는 조금 달라져요. 뭐뭐 할 때쯤, 똑같은 뭐뭐 할 때쯤인데 여기 by the time 뒤에 현재 시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시제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럼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현재 시제인데 속뜻은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인 거예요. 저게 미래 시제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는 미래 완료랑 같이 올 거예요. 왜? 미래의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왔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홈워크라든지 약점 체크 모의고사 풀 때 by the time이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로 무조건 얻어 걸릴 거예요. 토익은 그래요, 항상. 그래서 과거 시제랑 나오거나 과거 완료랑 이렇게 같이 나오거나 혹은 현재 시제까지만 보여주고 뒤에 미래 완료를 쓸 수 있는지 요거 포인트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 by the time을 한번 잡아보았고, 그 다음에 조건이랑 시간은 잡았으니까 이제 양보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보와 이유는 양보 위에 반전이라고 적으시고요.
반전, 뒤집히는 이야기가 나올 때 양보 접속사를 쓰거든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있는데 전부 다 접속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라이벌은 전치사 despite가 있어요. 여러분 despite는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친구들은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앞뒤에. 그리고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 그러나라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반면에 그런데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부사. however는 부사입니다. however는 뭐라고요? 부사예요. 만약에 however랑 whereas가 있다 시험장에 저는 파트 5에서는 whereas를 찍고 나오라고 해요. 왜? 파트 5는 접속사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however는 부사로 쓰이거든요. 접속 부사. however는 보통 파트 6의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파트 6가 접속 부사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요. 이제 토익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정도 남았네. 다음 주 30일이 토익 시험이더라고. 만약에 파트 6에 however가 나오면 그러나라는 의미의 부사로 많이 쓰이는 거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파트 5에서는 whereas가 훨씬 더 정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유의 접속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so that 조심하세요. 왜? so that이 뭐뭐 하도록이라는 표현이었죠. 그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so랑 that 사이를 띄운다? 그럼 의미가 달라져요. 너무 뭐뭐 해서 that 이하하다. 의미 확 다르죠. so that은 뒤에 거 하도록 앞에 거 했다라는 건데 so 띄우고 that이 되면 너무 별표에서 뒤에 거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요거 조심하세요. 의미 확 달라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2, 3, 4,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웃으면 1, 2, 3, 4, 5 파이팅. 초 30초. 5번까지는 다 풀었어야 돼요. 시간 관계상. 갑시다. 1번. 1번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접속사 문제는 결국 해석으로 잘 풀어야 되겠죠? had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컴퓨터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이엔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이엔드 패션이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뭐 최상급의 혹은 최신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싼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게 반전이죠. 정답은 D, even though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despite를 쓸 수 없는 이유는 despite는 전치사라서 그래요. 전치사라서. 2번 Human Resource Department의 헤드가 답장을 할 거예요. 너의 이메일에. 그가 그걸 받으면. 그럼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받게 되면이라는 거니까 정답을 C, will receive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해요? 현재가 미래 대신. 그럼 수일치, he가 단수니까 receives가 나와야 되겠죠. 3번 변호사는 경험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는 이겼어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그럼 반전이네요. 경험은 없는데 사건을 이겼으니까. 정답은요? C. 4번 코리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이낸셜 설계사와 재무 담당관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보통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눈 게 먼저겠죠. 정답은 before. 5번 새로운 기계가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되어져요. 생산량을 늘리기로. 뒤를 보니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충족하기에. 수요를. 그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표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답을 D로 고르면 돼요? 안 되죠. D는 부사니까. 정답은 C, while. 반면에라는 표현으로서 맞춰야 돼요. 맞췄나요? 이런 접점부 문제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뒤로 넘겨서 복합관계 부사 중에 여기 however가 있거든요. however의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 여기서 접속사로 however가 쓰인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가 아예 달라져야 돼요. however를 정답으로 만들려면 형용사와 부사가 바로 however 뒤에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 지금 이런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여기에 부사, 예를 들어 hard 같은 게 들어가줘야지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돼요. 어떻게 열심히 그가 영어를 공부하던지 간에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ever는 보통 토익 시험에 접속사 정답으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whenever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whenever는 언제 뭐뭐 하든지 언제든지 라는 표현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할 게 많으면 커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거 두 개는 보통 제가 죽은 문법이라고 불러요. 거의 안 나오고 whenever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는데 거의 죽은 문법이에요. 거의 안 나와요. 얘는 거의 이제 은퇴했어요. 사실상 토익 시험에서. 근데 한 번씩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면 알려드리자면 whoever는 하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서 누구든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스타벅스로 간다. whatever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whichever도 너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개 사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랑 다르죠. 지금 이 페이지를 다 통틀어서 그나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whenever 밖에 없어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현역으로 활동하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말 나온 김에 2단계 문제 1번, 2번, 3번, 4번 정도 풀어볼래요? 2단계니까 조심해서 푸세요. 화이팅!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렵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가볼까요? 1번. 1번 보세요. 1번의 정답 뭘로 하셨나요? A밖에 없죠. 왜냐면 they have가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를 이끌어야 되겠죠. 접속사가 주어 동사라고 오는 거니까. 2번 볼까요? are entitled. 뭐뭐에 자격이 된다라는 거겠죠. is cancelled or delayed. 뒤에 동사 떴으니까 접속사 자리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코레일을 이용하는 승객들은요. 환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뭐뭐라는 조건 하에 그들의 열차가 취소되거나 혹은 지연되면 정답은 D입니다. provided. 뭐뭐라는 조건 하에. 3번. 데드라인이 앞당겨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추가 근무를. 정답은 because겠죠? 4번은요. 학생들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체험판 버전을요. 프로그램에. 뒤를 보니까 그들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것의 기능을. 뭐뭐 하도록. 정답은요. B겠죠. So that. 이유. 5번 갈 거예요. 근로자들이 원합니다. 저렴한 식사를 먹기를 원해요. 그들은 푸드코트로 간대요. 원할 때마다. 정답은 D가 나와야 돼요. 이 접속사 문제는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문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오른쪽을 딱 보시면 잘 들어요. 부사절 문제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문장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항상 토익 시험에는 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명사절은 뭘로 쓰이는 거라고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형용사절은 뭘로 쓰이는 거예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절은 부사로 쓰이는 거죠.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고 공통점과 차이점. 부사절의 특징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형용사절은 명사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부사절 접속사 문제는 해설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설. 여기까지 포인트 기억하시고 3단계 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데일리 챌린지 18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바로 단어 퀴즈. 파이팅! 파이팅!
자, 1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봐요. 가요. 1번. 여러분 이런 어휘 문제는 시험장 가서도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으로 통해서 그리고 암기를 통해서 all aspect의 밑줄 쫙 모든 부분이라는 거고요. 커버가 다루다라는 거죠. 코스 중에. 그리고 디자인 됐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스, 트레이닝 코스 수업인데 그 중에 모든 부분을 다 다루겠죠. 그럼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포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적이고. 보기 중에 종합적이다, 포괄적이다 정답은 C예요. Comprehensive.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RC, TOEIC LC,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종합, 독해 능력 종합 시험이다. Listening 종합 시험이다. LC, RC, C가 저 Comprehensive에서 발달된 Comprehension이 이제 종합적인 의미겠죠. 2번 보도록 할까요? 보였다라는 거예요. 침착하게. 근데 내적으로는 떨렸대요. 그럼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정답은 outwardly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3번. 많은 파이낸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죠. 뭐를요? 돈을 예금을 시켜두면요. 사람들이 은퇴할 때 도움이 되겠죠. retirement. B. 4번. only, 오직 뭐뭐 함으로써, 도치구문이네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부응하다 정답은 responding이 되겠죠. 5번 갑시다. 여러분 주차장 공간이 채워지겠대요. 그러니까 빨리 도착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공간이 늦게 채워지면 빨리 도착할 필요가 없겠죠. 빨리 채워지니까 빨리 도착을 해야 돼요. 보기 중에 정답은요. A. rapidly. 6번. 의사의 무엇이에요? 이 사람한테 한 조언이 어떤 거였냐면 운동을 더 하래요. 살을 빼래요. 몸무게를 줄이래요. 그럼 의사의 조언이겠죠. 정답은요. D. 이런 잔소리들. 7번. 여러분들 이 crops가 어떤 거냐면 곡식, 곡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kike가 아니라 like예요. like. 뒤에 오타가 있네요. like prolonged drought. 여러분 이거 보시면 곡식들은 보통 날씨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보통은 약하죠. 그 약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sensitive하다라는 C가 정답이죠.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maintenance fee가 뭐냐면 관리비예요. 관리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많은 정답은 numerous D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9번 work crew라고 얘기하면 근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so that는 뭐뭐 하도록. 그럼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을 준비하겠죠. 정답은 B. prepared. 10번 스튜디오 유닛이 뭐냐면 미국식으로 원룸이에요. 원룸은요 2명의 거주자가 살기에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다. not appropriate 하다. 11번 The factory 공장은요 3년 전에 방치되었죠. abandoned 됐다. 정답은 E. 이렇게 풀면 되시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가고 내가 쉬는 시간 줄게요. 20분만 버텨봐요. 비교 구문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슨 구문이에요? 선생님, 비교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글로 비교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키가 큰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키가 큰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광수만큼 키가 큰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이광수만큼 키가 큰 사람이 떠오르죠. 제 친구 중에 이광수보다 더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클지 보이죠. 제 친구 중에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또 떠오를 거란 말이지. 비교라는 것은
구체적인 묘사를 할 때 쓰는 겁니다. 무슨 묘사를 할 때 쓴다고요? 구체적인 묘사를 할 때 쓰게 되어 있어요. 비교라는 것은 한글로도 그래요. 근데 구체적인 묘사를 할 때 비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묘사를 할 때 쓰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원급은 뭐냐? 뭐뭐만큼 뭐뭐하다. 비교급은 뭐뭐보다 더하다. 최상급은 그 중에서 가장 무엇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빨리 알아볼게요. 원급은 여러분 랜드마크, as와 as를 건설해야 돼요. 뭐와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as와 as를 만들면 돼요. 저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을 쓰는 거예요. 뭐와 뭐의 원급을 쓴다고요?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서울이 싱가포르만큼 크다. 나는 달립니다. 치타만큼 빠르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장 가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 as와 as 사이에 뭐를 쓸래를 많이 물어봐요. as와 as 사이에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앞에 as를 지우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as와 as 사이에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앞에 as를 지우는 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앞에 as를 지우고 잘 보세요. is 다음에 is 다음에 부사 못 오잖아.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 run이 자동사로서 문장 끝났는데 문장이 완벽한데 형용사 못 붙잖아. 부사 써야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as를 지우세요. 어디 있는 as를 지우라고요? 앞에 있는 as. 좋았어.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as랑 as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만 들어가요? 아니요. as랑 as 사이에 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입으로는 안 되고요. as랑 as 사이에 명사를 쓸 때는 요거 두 개 밑줄 쳐두세요.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구별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불가산 명사를 쓸 땐 저 보세요. 제가 뭐를 잡았어요? 대답 안 하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데. 머리는 뭔데요? 셀 수 없어요. 나왔네. much와 little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as 사이 넣을 수가 있어요. 불가산 명사, 커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coffee, as coffee, as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as much as coffee 이건 돼요. 왜? 이 앞에 수량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있어요. 복수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오는 수량 표현. 한숨 어떻게 쉬어요? 많다, 많이, 끝. few, 많이. 이게 있으면 복수 가산 명사가 as 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as 사이에 명사를 넣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쪼로롱 풀어보세요. 파이팅! 1, 2, 3, 4, 5, 6, 7, 8 놔두세요. 라라라. 30초 남았어요.
피곤하죠 여러분들. 3시간째 수업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4시간 동안 수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1번 홀수만 풀어볼까? 여러분 힘드니까 우리. 자 여러분들 다 풀었죠? 그러면 홀수만 볼게요. 1번 as 사이에 뭐를 넣을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어디 있는 as를 지우라고 했어요? 앞에 as를 지워요. 그럼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요? 형용사가 와요? 아 죄송해요 종훈아. 저도 3시간째 수업이네요. 자, 제 옆에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자, is는 비동사기 때문에 뒤에 보어를 취하는 것이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잘했어요. 3번 볼까요? 지금 앞에 as를 지우면 is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is 다음에는 보어 자리, 형용사, professional 뒤에 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5번 같은 경우를 보면요. as를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잘 봐요. pack이 동사고 this box가 목적어예요. pack this box. 문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달라붙는 것은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carefully as possible.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되어야 해. 알았어요. 이게 as 구문인데 여기서 제가 꿀포인트 한 개만 더 알려드릴까? as는 여러분들 뭐뭐만큼 뭐뭐 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앞에 수식어구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야, 딱 그 정도일걸? 이런 얘기 하죠. 거의 그 정도일걸? 이런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앞에 붙는 부사로서 just, 야, 딱 그 정도야. 안 그러면 nearly, 거의 그 정도일걸? almost, 거의 그 정도일걸? 이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어요. just, nearly, almost입니다. 뭐라고요? just, nearly, almost.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기본 반이니까 제가 고급 스킬 한 개 알려드릴게요. 한 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as를 so as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로직을 한번 따져보세요. 중요한 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뭐예요? not이 있을 때 not as를 not so a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as는 뭐뭐만큼 뭐뭐 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not이 붙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잘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 친구가 이광수만큼 키가 커요 라고 말하면 이광수랑 동급인데 에이 제 친구가 이광수만큼은 안 커요 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더 키가 큰 거예요? 이광수가. 즉 이건 원급 비교가 아니에요. 이건 비교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이 더 커지는 거니까. as는 원급인데 not이 붙으면 비교급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앞에 걸 so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렇지 않고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as를 so as로 바꿀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끝. 자 그다음 오른쪽 비교급 구문 갑시다. 비교급. 이 비교급 구문은 대상이 일단 2개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비교급의 랜드마크는 then입니다. 랜드마크가 뭐라고요? then입니다. then. 근데 재밌는 건 이 then이 접속사냐 전치사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then은 접속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둘 다예요. 고마워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then은 약간 특수한 품사로서 접속사로도 되고 전치사로도 되는 아이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랜드마크인데 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비교급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선생님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은 어떻게 만들어요? 네,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은 이름절, 짧은 단어, 아에 이오우가 한 개 들어간 단어일 때는 뒤에 이하를 붙여요. 그래서 저는 짭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음절 이상 단어가 긴 단어일 때는 앞에 more를 붙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moregin이라고 해요. moregin. 아이오우가 2개 이상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통 학생분들이 왜 틀리느냐 문제를 more도 쓰고 뒤에 er도 붙여가지고 틀려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2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more도 쓰고 er도 써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게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겠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more도 쓰고 er도 동시에 써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 뒤로. 그러면 선생님 then을 쓰면요 무조건 앞에는 형용사랑 부사의 비교급만 와야 돼요? 아니 명사도 와도 돼요. 그런데 그냥 오면 안 되고 여기 적으세요. 형용사의 비교급이 있어야 됩니다. 뭐의 비교급이라고요? 형용사의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이 있어야지 명사가 then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까 배웠죠?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형용사였는데 그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어 볼게요. much의 비교급은 뭘까요? more예요. little의 비교급은 뭘까요? less예요. more이랑 less가 있어야지 불가산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있습니다. 복수 가산 명사. 아까 한숨 어떻게 쓰였어요? few의 비교급은 뭐예요? fewer. many의 비교급은 뭐예요? more. fewer랑 more는 복수 가산 명사랑 함께 온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as를 꾸며주는 부사들은 just, nearly, almost였죠. 여러분들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를 외워야 돼요. 얘들은 비교급 앞에 오는 거예요. 30초 드릴게요. 외우세요. 30초입니다. 이거를 이제 외울 때 좀 어렵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거 지금 외웠다라고 쳐도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딱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비교급을 꾸미는 게 뭐더라? 라고 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맞죠? 왜 그러냐면 보통 뼈대 없이 외워서 그래요. 제가 뼈대를 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마음을 잡아보세요. 갑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죄송해요. 누가 아까 사탕인간이라고 했는데 사탕인간 아니고 어부예요. 어부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림이 거의 5세에서 멈췄죠? 네, 우리 조카가 저보다 잘 그려. 이분은 누구겠어요? 농부. 딱 적어둘게요. 어부 그리고 농부님. 어부님과 농부님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들의 소득을 비교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 기준으로. 자, 소득 비교 한번 해봅시다. 미국에 있는 농부님들이 돈을 잘 벌까요? 어부님들이 돈을 잘 벌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자, 갑니다. 어부님들이 더 잘 벌 것 같다. 손 드세요. 농부님들이 더 잘 벌 것 같다. 손 드세요. 오, 손 내리세요.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땅이 넓어서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다가 더 넓지 않아요? 세상에 바다가 더 넓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바다가 더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농부님들이 더 많이 벌어요. 미국 소득 집계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해요. 어부님들이 생각해보세요. 엄청 멀리 배를 타고 나갔어요. 일본에 가서 참치를 팔면 3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팔면 30만 원이에요. 그럼 어디서 팔겠어요? 일본에 팔죠. 소득이 그쪽으로 많이 잡히죠. 그래서 이 어부님들의 소득은 정확하게 미국에서 이제 국세청의 집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농부님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농부님들은 빼박 켄트거든요. 거기서 잘하면 거기서 팔고 거기서 다 소득 다 잡혀요. 국세청. 미국에서 FBI보다 더 무서운 게 국세청이거든요. FBI는 놓치는 사람이 있지만 국세청은 놓치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농부님들의 소득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득이 더 높다고요? 농부님들. 그럼 여러분 살짝 놀라야죠. 어라? 어떻게 놀랐다고요? 어라? 이분이 뭐라고요? 농부님이세요. 농부님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armers. 어라? 이분이 농부님이신데 farmers이신데 상당히 잘 벌어요. 특히 여러분들 하와이 가서 돈 벌잖아요. 농부님들. 마카다미아 기르는데 연봉 2억 벌어요. 2억도 넘지. 근데 마카다미아 나무 키우는데 15년이 걸려요. 자신감 있으면 베팅하세요. 키우는데 15년이야.
키우는데. 자, 중요한 것은 어랏 이분이 파머스인데 상당히 많이 번다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왜? 거기 제가 여러분 부사 적어놨죠. 어랏이 뭐겠어요? A lot. 이분이 뭐겠어요? 이분. 그럼 여러분들 농부 영어로 farmers라고 한 이유가 far much still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내는데 힘들었어요. 저는 이거 겨우 생각해냈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저한테는. 어랏 이분이 farmers신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버네요. 라고 기억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를 누가 물어보면 어랏 이분이 farmers인데 상당히 많이 벌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름답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습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웃으면서 보세요. 화이팅! 라라라. 금방 풀었죠? 1번의 정답은 뭐예요? bigger. 2번의 정답 people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people이 셀 수 있죠. 사람들이니까. 보기 중에 정답은 less예요? more예요? many의 비교급이 뭐예요? more이라는 거죠. less는 여러분들 little의 비교급이니까 불가산이라고 하는 거죠. 3번 보세요. information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을 꾸미는 건 few예요? less예요? less. 4번은 수련치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명사 꾸미는 거 than이기 때문에 man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more이었었어야지. 정답은 fewer. 5번은요. than이니까 정답은요. more tickl이가 나와야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랏 even farmers 상당히 많이 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비교급 조금만 더 해볼까요? 비교급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 중에서 더 비교급이 있어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무엇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죠. 여러분들이 더 비교급을 발견하면 반대쪽도 더 비교급으로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of the two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더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어요. 둘 중 더 무엇 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는 이 관용 표현들 전체를 기억할 때 특히나 요거 조심하세요. no later than까지 쓰는데 no longer than이라고 쓰지 않아요. no longer는 그냥 no longer고 no later than까지 쓴다라는 점. 이 전부 다 이제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저랑 최상급을 풀 건데 일단은 10분 쉬었다 오시고 혹시 여러분 제가 입안에 그거 드렸나요?